359번에 자,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으로 보는 것은 자, 원래는 어디에서 그 수하의 조합에서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거를 원래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갖다 수열로 접근을 해보자 이거지. 자, 여기 n명이 있어. 자, n명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은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지금 굉장히 빡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이걸 갖다 그냥 an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명이 추가로 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n명에다가 한 명을 더해서 이 전체를 나누는 방법이 이제 an 플러스 1가지라고 할 거야, 그지? 맞지? 자, 그럼 그때 an 플러스 1가지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자, 이 n명을 갖다가 an가지의 방법으로 두 조로 나눠놨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걸 갖다가 한쪽을 a조, 한쪽을 b조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온 한 명이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선택할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러니까는 기존의 an가지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됐니? 근데 이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이 모양으로 두 조가 가능하다. 이 모양으로. 기존의 n명이다 한 조. 오케이? 마지막에 한 명이 또 다른 한 조. 이해되니? 그러면은 그게 몇 가지냐? 한 가지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납득? 다시 한 번만. 자, 기존의 n명을 두 조로 나눈 그 두 조에 이 한 명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고 그게 2 곱하기 an까지. 그 다음에 기존의 n명을 두 조로 나누지 않고 걔네끼리 한 조.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조. 이해되니? 마지막에 한 명이 나 안 치네요. 그냥 저 혼자 다 했네요. 이렇게 조를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별로 나는 바람직하지 않는 조편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수학적으로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몇 번이에요? 1번이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PAM 플러스 Q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원래는 지난 시간에 진도의 계획을 했었지만 다 못한 애들을 갖다가 좀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를 이용하여 추론하기라고 하고 유형 10번에서는 a, n 플러스 p는 an. 구조로 보면은 유형 10번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유형 10번 하나 유형 9번으로 들어올게요. 자, 그러니까 유형 10번에서는 자, 364번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자, 그러니까 얘는 A1은 7이라고 주고 가족건에 AN 플러스 2는 AN 빼기 4. 조심할 거 이거 실수 전법에 되는 게 아니라 N이 1, 2, 3, 4 일 때만 됩니다. N이 1, 2, 3, 4 일 때만 되고 자, 그러면은 N이 1, 2, 3, 4에서는 두 항씩 건너뛰며 등차수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걸 갖다 등차수를 일반항까지 끄집어내지 않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사실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등차수를 일반항 모양 끄집어내는 게. 자, 그리고 나조건에서 AN 플러스 6은 AN. 자, 이 녀석이 이제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열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주기가 6이 되던가 3이 되던가 2가 되던가 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기 6으로 아마 풀리는 가능성이 훨씬 큰데 오케이. 개념적으로는 주기가 6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 그 주기 함수 할 때랑 마찬가지 느낌이에요. 6을 갖다 어떤 정수로 나누는 형태까지 가능한데 거기서 주기 함수에서는 분수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분수는 못 나와요. 왜? 수열이니까. 오케이. 수열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또 이제 마지막 조건까지 해서 실제로 조건이 뭐 세 개가 있는 셈인데, 자 K는 1부터 50까지 AK가 258인데 A2를 구해주세요. 자, 여기 문제야. 실제로 문제가 이제 A2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A2를 기준으로 식을 짜게 되면 식이 약간 헤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테크닉을 조금 더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앞에 6개의 항은 등차를 규칙으로 하는데 6개가 모두 등차가 아니라 1, 4, 5 등차. 맞지? 2, 4, 6항 등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A1은 7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7, 3, 마일 2랑 3항, 5항 등차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2, A4, A6 요렇게 3개 등차입니다. 등차가 마이너스 4짜리 등차예요. 자, 이걸 갖다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 자리를 갖다가 X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X 마사라고 표현을 하고, 자, 얘를 갖다가 X 뿔사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식을 정리가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A2였기 때문에 X 값을 구한다면 그래서 빼기 4 해야 답이 답이니까? 미안해. 그치. 이쪽에 X 뿔사고 이쪽에 X 마사예요. 답이 정반대로 나올 뻔했어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되는 건 X 뿔사가 답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50개를 갖다가 시그마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50을 갖다가 주기 6으로 뭐 해주는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 그치? 6으로 나누는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합이 0이 아니라고 하면 목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요 합이 0인 경우에는 몫은 날려버려도 되고 요 합이 0이 아닌 경우에 목도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합은 얼마냐? 이렇게 6개를 더하면 얼마? 자, 요렇게 더한 게 3x 플러스 6이야. 그럼 현재 이제 0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게? 9. 자, 그럼 일단 0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인 거지. x가 마산만 아니라면 0이 아닌 거야. 그리고 지금 목도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은 50을 갖다가 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이제 구분하자면 50은 6 곱하기 몇에다가 8에다가 더하기 2. 자, 그러니까는 몫이 8이고 나머지가 2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게 이제 몇 개 더해진다는 얘기야? 그치, 8개 더해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3x 플러스 9에다가 곱하기 8을 해주고 더하기. 자, 나머지가 2라는 얘기는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두 개를 추가로 더 더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더하기 x 플러스 12를 더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냐? 자, 258이 나옵니다. 가지고 x값 구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1차 방정식이니까 x값 구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고요.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기겠지만 어쨌든 거의 어렵진 않을 거고요. x값 구한 다음에 x 더하기 4가 답입니다.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써놓기를 처음부터 그냥 주기가 있는 수열이라고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걸 인식하기 좀 더 쉬운데, 자, 앞에 유형 9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361번. 자, 수열 AN은 A1은 2고, 자, AN 플러스 1은 2-3AN 분의 AN. 자, N이 홀수.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AN, N이 짝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N이 홀수 AN이 짝수인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덜 헷갈려요. AN이 홀수 AN이 짝수가 더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형태를 갖다가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조화수열 만들어내는 그 모양인데, 조화수열 만들어내는 그 모양인데, 그 역수치하고 싶은 그 모양. 여기서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항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원래 등차수열을 써먹는 형태인데, 그걸 갖다가 또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시작을 해서 자, A1 즉 얘가 홀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A2를 만들 때는 1로 들어가고 A3를 만들 때는 1로 들어가고 다시 A4를 만들 때는 1로 들어가고 1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일단 써보고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써보고 규칙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다음항은 2 빼기 2, 3은 6 분의 2.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그 다음은 여기다 그냥 1을 더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1. 맞아? 그럼 다시 계산하자면 또 밑에다 계산을 하자. 2 빼기 2분의 3 분의 2분의 1. 분자분모에 2를 곱하게 되면은 1. 맞아? 자, 그 다음엔 여기다 다시 1을 더하게 돼 있지. 2. 맞아? 그러면은 2를 갖다가 다시 위쪽 걸로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처음 위쪽 걸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고. 맞아? 그럼 그 마이너스 2분의 1 아래쪽 걸 집어넣어서 2분의 1 나왔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 나오겠고, 그래서 또 1 나오겠고, 그래서 또 2 나오겠고, 점점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얘는 넣어보니까 이렇게 4개씩 끊어서 반복되는 수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넣어보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반복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유형 10번보다 유형 9번은 좀 더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라고 하는 건 일단 몇 개 써보는 게 기본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교육과정에서 원래 요구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케이? 써보고 규칙 찾아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바라는 거는 무엇이었냐. 자, 여기서 시그마 1부터 40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AK면 요거는 방금 364보다 훨씬 깔끔하고 편하지. 여기 딱 40개면 4의 배수니까 요거 4개 더한 거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지? 요거 4개 더한 게 3이고 곱하기 10 하면 되겠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산은 얘가 더 편한데, 맞지? 계산은 얘가 더 편한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서 115쪽. 예원이 오늘 안 나오면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지? 자, 다음은 유형 11에 AN과 SN이 포함된 점화식. 자, AN하고 SN이 포함된 점화식이면 기본적으로 AN은 SN 빼기 SN-1을 쓰게 되어 있다. 오케이. 요거의 납득. 자, 그러니까 등차 등비에서는 굳이 이걸 안 쓴다. 근데 수열의 합부터, 오케이? 그 SN이 등차 등비 모양을 벗어난 애들이 나오면 이걸 쓰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고, 수열의 합에서는 미리 꼼수가 있다고 해서 첫 항부터 성립하느냐 아니면은 첫 항 둘째 항 따로 분리시켜야 되느냐, 뭐요? n에다가 0 대입해보는 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먹힌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항부터 성립하는 걸 갖다가 꼭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식을 짜도 마찬가지 무조건 첫 항부터 성립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첫 항이랑 관계없는 자리를 물어보면 또 확인을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A10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런데 얘가 A1이 꼭 끼어서 답이 나와야 되게 되는 경우, 그때는 반드시 또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쓰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인데,
자, 371번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Sn 플러스 1은 3Sn, Sn 플러스 2네. 3Sn 더하기 AN 플러스 2.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뭘 구하라고?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는 1부터 9까지, AK가 324다. 이걸로 A2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SN에 대한 이 SN과 AN이 함께 있는 점화식을 갖다 접근하다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AN을 변형하는 거. 두 번째는 SN을 갖다가 변형하는 거라고. SN 변형? 변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지. 자, 이건 뭐냐면 이 시간에 AN도 있고 SN도 있지. 맞아. 그럼 여기 AN으로 들어있는 애를 갖다가 이 공식으로 바꿔 쓰는 거야. 뭐냐? 점화식을 SN만의 점화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만들면 얘는 AN은 SN 빼기 AN SN 플러스 2는 3SN 더하기 SN 플러스 2 빼기 S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날아가게 되면 얘 넘겨서 SN 플러스 1은 3S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SN은 무슨 수열이냐? 그치. SN이 등비입니다. 그럼 AN은 등비 아니야? AN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아마 등비가 아닐 겁니다. 근데 등비랑 관련은 있을 거야. 왜? SN이 S1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쓰이게 되면 오케이. 결국 그 구조는 AN을 등비에 연결해서 만들게 돼 있고 둘째 항부터 등비 딱 그렇게 떨어지게 될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녀석은 이제 딱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는 상태야? S5라고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상태잖아요. 맞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S1 곱하기 공비 3의 4제곱 2 324. 자, 여기 식을 쓰겠지? 맞아? 그럼 324 딱 81은 배수야. 이것도 눈치 좀 채줘야 돼. 맞지? 자, 그래서 S1이 얼마예요? 자, 요렇게 나왔다. 자, 그럼 이걸로다가 문제가 목적은 A2인데 A2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S2 빼기 S1으로 구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문제가 A1을 물어보지 않은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첫 항부터 성립하냐 따위를 갖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풀이가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S2 빼기 S1을 하게 되면은 S2가 3, 4, 12 빼기 S1은 4. 그래서 A2는 8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납득? 자, 그럼 SN 변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 나와 있는 n에 관한 요식을 갖다가 전부 1씩 높이거나 전부 1씩 내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전부 1씩 내리는 방법을 써볼게요. 자, 원래는 Sn 플러스 2는 3Sn 플러스 AN 플러스 2인데 여기 n 플러스 2까지 들어가 있는 애가 숫자가 좀 커져 있다 보니까 하나씩 내리는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나는 평소에는 하나씩 올리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이번에는 그러면 n 플러스 3까지 등장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줄 맞춰서 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줄 맞춰서 빼면은 여기가 뭐가 될 거냐? AN 플러스 2는 여기가 뭐가 될 거냐? 3AN 플러스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 AN만 남아있는 점화식이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점화식이 뭐에 대한 점화식으로 나와? S에 대한 N에 대한 점화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정리된 모양이. 오케이? 그래서 SN을 무슨 수열로다 먼저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AN만 남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은 3AN. 자, AN 무슨 수열? 등비수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는 확실하다. 첫 번째 항은 지금 모른다 상태입니다. 첫 번째 항은 모른다. 이해되니?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확실하고 첫 번째 항부터는 모른다. 이렇게 납득?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1을 넣어. 그러면 우선 S3은 3S1 더하기 A3 요러면 이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3A1 더하기 A3가 되면서 요렇게 날아갔고 이게 날아간 게 아니라 얘가 날아갔지.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자면 A2는 2A1 자, 확정. 첫 장에 가서 둘째 장 넘어갈 때 등비수열 아니잖아. 왜? 이후에는 n이 2 이상에서는 공비가 3짜리 등비가 되게 돼 있는데 맞지? 첫 항에서 둘째 항 넘어올 때는 몇을 곱하게 돼 있어 지금? 2를 곱하게 돼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 따로 놀게 돼 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나머지 첫째 항, 둘째 항을 구하는 식을 갖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계산을 마저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되느냐? A1은 등비수열 공식에 못 집어넣어 따로 넣었고 오케이. 그러면은 공비 3 빼기 1분의 첫 항 역할을 누가 해? A2가 첫 항 역할을 해줘야 돼. 오케이.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자, 그 다음에 3의 4제곱 빼기 1은 324 자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 문제는 A2가 목적이니까 이 자리를 갖다가 2분의 A2로 좀 바꿔주시고 양변에 2를 곱하면 81 곱하기 A2는 여기가 2 곱하기 324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 들어가서 A2는 8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빠르고 편했지.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었던 건데 그걸 좀 노리고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어차피 답이 나오긴 나온다까지는 문제 없고요. 자, 취향에 따라서 왼쪽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오른쪽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오른쪽 방법으로 쉬워지는 문제가 빈도가 좀 더 높아. 그래서 나는 보통 일단 오른쪽을 먼저 써보는 방향으로 보통 문제를 보통 접근을 해. 그런데 방금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항상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SN만 남는 점화식으로 가는 게 더 편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를 해본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하면 두 번째 풀이가 편한 문제가 좀 더 많더라. 오케이? 그냥 그 정도 참고사항. 내가 풀어봤더니 아니던데요. 첫 번째 게 더 쉬운 게 더 많던데요. 한 사람은 뭐 그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경험은 또 아닌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두 번째 풀이에서 여기 요 줄에 그거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A1, A2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본 거지. 근데 그거를 왜 확정질 수?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는 왜 확정을 못 짓느냐? 기본적으로 Sn 빼기 Sn-1로 AN만 남겼을 땐 기본 전체로 딸려다니는 녀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실제로 이제 1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 맞지? 여기 n-1에.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1을 대입할 수 있으려면 S0이 0이 나와야만 이 대입할 수 있는 상태인 거거든. 개념적으로. 오케이? 근데 모르잖아, 그거를. SN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기는 2 이상만 대입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겨놓고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지 따로 확인을 해야 돼요가 원래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럼 여기서 일식 키운식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여기 가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첫 항부터 성립하는지는 모르는 상태가 돼. 그건 1을 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N 빼기 SN-1이 들어가는 계산을 했다 라고 하는 순간 첫 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이해돼요? 첫 항부터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를 가면 첫 항이 필요가 없거든. 첫 항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확인가 되게 빠지게 되는 거야. 풀이 과정상에 A1을 써먹을 자리가 딱히 없어. A1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N으로 식을 짜서 이 합을 갖다가 AN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A1이 따로 들어가게 되지, 계산상. 그러니까 얘는 이 A1 확인가도 따로 필요한 거야,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원래 수열을 완성하기 위해서 원래 A1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수열의 완성이 필요한 풀이었고, 얘는 수열의 완성이 필요 없는 풀이었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A1 확인 과정이 안 들어가고, 얘는 A1 확인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차이점 구분되고. 그리고 이 식은 왜 그 n이 1부터 성립한다를 말할 수 없는지, 바로는 말을 못하는지 이해되시고요? 따뜻? 오케이. 여기 전제가 되는 식 자체에 1을 대입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오케이. 자, 주의사항 포함해서 설명해봤고요. 이러니 까먹었지. 지금 물리하고 있고. 목요일까지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님들한테 문자도 보냈는데 그래서 예원이가 지금 올까 안 올까? 지금이라도 올까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117쪽. 자, 유형 이름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도 일반항을 구하라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유형별로 이거 원래 일반항 이런 식으로 구해 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교과 외풀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교과 외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치? 유형별로. 근데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요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주 나오기는 했는데, 한 10항 정도까지는 보통 물어봐요. 그 이후는 못 물어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가 계산의 좀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 수직 구조는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로 만들어지는 수열. 이걸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식을 갖다가 변형하는 걸로 일반항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자, 대신에 이 녀석은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첫째 항, 둘째 항이 1, 1, 요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 순간 10항 정도까지는 다 계산하기가 오래 걸리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130, 144) 뭐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한계선이야, 이 정도까지가. 오케이. 그럼 요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정도까지를 갖다 지금 구해놓은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11로 시작했으니까는 얘가 12항 정도까지를 구할만 했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1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1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숫자가 좀 빨리 커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갖다가 노가다를 하는 게 계산이 그렇게 안 복잡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10항 11항까지 물어봐도 그냥 자신있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376번을 볼게요. 자, 피보나치 수열로 제일 유명한 형태는 원래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가는 게 제일 유명한 형태인데 지금 얘도 걔 못지않게 유명한 형태고요.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총 n개가 있는데 이 n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흰 공은 이웃하지 않도록 자, 예를 들면 A1은 2 자, 그러니까 흰 공, 검은 공 A1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웃 조건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흰 공 하나 있거나 검은 공 하나가 있거나 그래서 A1은 2 오케이 그 다음에 A2는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은 되는데 흰 공, 흰 공은 안 돼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부터 이웃 제한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다 오케이 이런 식이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관계식과 H. 자, 문제에서는 n 플러스 n 플러스 2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n-2, n-1, n으로 만들어달라. 그건 그냥 거기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7번째 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 전체가 n개라고 했을 때 전체 n개 맨 앞에가 흰 공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 뒤에는 반드시 무슨 공이 나와야 하게? 그치 검은 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검은 공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 뒤에 몇 개의 공이 남았고 n-2개의 공이 남았고 이거를 놓는 방법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an-2로 표현하기로 했다 정도를 약속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똑같이 요렇게 n개의 공을 갖다가 놓을 건데 맨 앞이 검은 공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다음 공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검은 공이 원래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남은 공이 몇 개야? 그치 n-1개의 공을 갖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표현하자면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의 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전체 n개를 놓는 an 가지 방법의 수는 여기 an-2가지 방법과 여기 an-1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가능하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시작할 때 흰 공으로 시작한 거 다 됐고 검은 공으로 시작한 거 다 됐으니까 흰 공, 검은 공 말고 다른 공이 없잖아. 맞니? 그럼 얘네들 사이에 혹시나 겹친 건 없냐? 지금 이 사고는 뭐냐면 원래 경우에서 기본 원칙입니다.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겹친 게 없는지 확인해야 돼. 이해되니? 자 이렇게 생기면 얘네들 윗줄과 아랫줄 사이에 겹친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겹친 게 있을 수가 없어. 첫 자리가 다르니까 무조건 다 다른 배열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겹친 것도 없어. 자 그래서 an-2 더하기 an-1이면 원하는 n개의 공을 놓을 때 방법을 전부 다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점화식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7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요 느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시작이 2, 3으로 시작했잖아. 지금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A1, A2 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오케이?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매번 써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덧셈해 가도 별로 안 어렵다고. 오케이?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이렇게 해서 7번째 것까지를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녀석이 A7이라고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별로 안 부담스럽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은 A10 정도까지는 보통 할만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다른 점화식은 그냥 노가다로 계산을 시키려면 5항, 6항 정도가 한계인데 이해돼요? 4항, 5항, 6항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피보나치 수열로 나오는 경우는 7항, 8항, 9항, 10항 정도까지도 얼마든지 갈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이 그렇게까지 빡세질 않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피보나치 수열로 짤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근데 피보나치 수열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조편성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한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점화식을 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일단 AN가지라고 할래 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기존의 N과 기존의 AN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요렇게 그 관계식을 짜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도형 118쪽 여기서 지난 겨울에 봤던 문제를 다시 보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예원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118쪽에 378번 보려고 합니다. 아래 그림같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다음 규칙을 만들어갈 때 특별히 삐꾸나는 일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평면 개수가 좀 다르게 생겨서 줄어드는 일이 없다. 요런 느낌. 자, 그래서 원래 평행이 생기거나 교점이 한 항분에서 만나면 평면 개수가 줄어들거든. 자, 문제 그림에서는 A1은 2, A2는 4, A3는 7이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너무 펑퍼짐하게 그려졌는걸.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3개가 지나가게 되면 7개의 평면으로 영역이 분할이 된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는 A3는 7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 AN 개 평면이 있다가 7개를 그냥 AN개로 이해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직선 하나를 추가로 그렸을 때 몇 개의 평면이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 하나를 요렇게 추가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n 플러스 1 번째 직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는 기존의 AN개가 다 있지. 맞아. 일부러 그렇게 좀 직선을 그어 놓은 거야. 구분하기 좋으라고. 원래 다른 곳에 그려도 결과물은 똑같지만 그렇게 하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직선 한쪽 사이드로 좀 몰아서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의 위쪽으로는 여전히 AN개의 평면이 분할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 오케이. 그럼 아래쪽에 여기 자, 요만큼 새로운 평면이 분할된 게 이제 추가가 된 거 아니야? 맞니? 지금 여기서 그냥 낱개로 보면 몇 개인 거지? 4개인 거지. 맞아. 그때 이 n 플러스 1이 몇이었어? 4개였지. 4지. 맞아. 그러니까 추가되는 평면 개수, 이 평면 분할된 영역 개수가 n 플러스 1과 똑같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좀 마저 설명을 해보자면, 자, 여기서 이 빨간 선 이 너머로 삐져나온 이 경계선 개수가 몇 개가 되게 돼 있어? n개가 되게 돼 있어. 기존에 있었던 직선이 n개니까. 맞지? 그럼 그 경계선 기준으로 한쪽 방향마다 한 개씩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개가 더 나온단 말이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간단한 구조로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교점이 없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평면을 어떤 평행선으로 자르자라고 하게 되면 그 선계수보다 하나 더 많이 나온다라 영역이.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n 플러스 1개 직선을 그으면 기존에 있었던 분할되어 있는 개수에다가 n 플러스 1개만큼 늘어나 라고 관기식을 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진아 이해됐음? 문제 없음? 약간 끔뻑끔뻑 했는데 넘어갈 듯 말 듯 했는데. 자, 어떻게 나온 건지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도형에서 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보고 다시 물어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1교시 진도는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 2교시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3교시 시험을 보자. 지금 예원이가 그 사이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어차피 종 안 치니까 지금 쉬는 시간 할까요? 자, 그럼 지금 쉬는 시간 하고 좀 이르지만 쉬는 시간 하고 2교시는 마저 진도 나가고 문제 푸는 시간도 주고 테스트는 3교시 해보도록 합시다. 뭐래? 김서원은 왜 아프다고 수업도 안 들으면서 수업여행을 잘 가? 저 이해가 안 돼. 많이 안 좋겠지. 뭐 입고 탄다며? 무비 같은 거 입고 탄다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랬던 거 같은데? 근데 뭔가 안 타면 사고자 같지 않아? 이렇게 남을 신경을 많이 아니 그냥 내가 날 평가했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그게 사고자 아니야? 난 찝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솔직히 안 근데 해도 나는 되지. 혼자 있는 거좀 그런 원빈이랑 걔는 한대? 할것 같은데 은솔이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날 딱 생리가 터져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해야 되잖아. 아 은솔이 했네?
안 가져가요. 솔직히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왜 가져가지? 지금 유난 떠는 거지. 그냥 유난 떠는 거지. 숙소에서 하려고 근데 무서울까봐 숙소-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숙소에서 뭐 그냥 잠만 잘 것 같지. 그냥 내 생각인가? 대충 해가지고 빡빡하지 않아. 남친이 맨날 이러고 다녔어. 아니 너랑 사귈 때는 조성우처럼 멀쩡했는데 갑자기 머리 기르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존중해주려고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아. 연애 초에는 멀쩡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 기르고 나 지금 망고 했으면 그러는데 근데 가정이 내 이상형이야? 조승우야? 근데 머리 이렇게 밀고 모자 꼭 이 2번 쓰고 다녀요. 매일? 당연하지. 라이프야 라이프. 아 잠깐만. 너는 절대 안 사귀지. 포기해. 8시 50분부터 들어가는 호텔에. 제일 일찍 가. 그때 너무 늦게 갔어. 술 안.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 선달 우리 삐지. 중식 먹고 테마파크 갔다가 해변을 왜 가지? 그럼 삼겹살 먹고 레크레이션을 왜 2시간이나 하는 거지? 둘째는 새별 오르는 뭐지? 짜증나. 아니 분 단위로 짜는 거 너무 짜증나. 너네 A팀이지 서영. 너네 뭐? 너네 A팀 아니야? 맞아. 아 나도 갑자기 소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도 소설 속으로 들어가면은 햇살 여자 싹가니. 아 진짜 까비. 먹을래? 태어나 호이스 먹을래? 사이가 난 이렇게 맞대. 무슨 맛이야? 자몽. 소설 속에 들어가면 감자탕 먹고 있으면서. 불가능이야? 가능 아니야? 소스에 들어가는 거? 어. 가능하겠네. 왜? 방금만 넣었으면 싹가는 불매는 그렇게 살지 마. 장난이야. 웹툰만 보다 아이폰이라 그런가 싶어갖고 2번 전화 걸어봤는데 그래도 전화를 안 받네요. 그거는 안 받는 거 아니야?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연수한테는 혹시 온다 안 온다 얘기 없었어? 네. 채원이 오늘 보자 했는데 최혜원이 오늘 이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숙제 준비해주세요. 안 해올 테지. 그래 잘못했어. 처음부터 그냥 너희들 편한 시간 따로 잡고 예원이 내가 따로 봐줄게 하고 따로 잡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낮 시간에 잡고 내가 반대 잡았어. 근데 왜 엄마 문자에
가족 외식은 다른 시간에 잡아주세요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 일요일날 다른 스케줄이 있을 만하면은 그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단문자를 주신 분은 한인의 어머님은 아니었어. 단문자 주신 어머님들도 있었는데 한인의 어머님은 아니었다. 예원이 어머니. 예원이 어머님은 별 말씀 없으셨는데. 어쨌든 오늘 수업을 이때 한다는 건 알고는 계셨겠지, 문자를 보냈으니까. 근데 예원이는 왜 까먹었을까? 일부러 까먹었나? 설마 그러진 않겠지? 자,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모든 자연수, 바로 문제로 들어가려고 그래. 상황을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어떤 n이 k일 때 성립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가정과 결론 형태의 명제를 증명하는 걸 포인트로 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때 그 관계식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 거기 첫 탕 딱 던져줬을 때 그 관계식으로 두 번째 나오고 그 관계식으로 세 번째 나오고 그 관계식으로 네 번째 나오고 이런 식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점화식 대신에 요렇게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점화식 느낌으로 명제 하나 증명을 해 놓으면 오케이? 거기서 n이 1일 때 성립하나 딱 던져주면 그걸로 2일 때도 성립한다. 3일 때도 성립한다. 그럼 4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증명 한 셈 칠 수 있다 포인트로. 오케이. 그럼 보통 이제 증명 순서에서는 첫 번째가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가정과 결론 형태 명제를 증명한다. 이 두 개를 증명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는 증명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입해서 확인하는 수준이고요. 오케이. 주로 보자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과정이죠. 두 번째 과정. 자, 그럼 이게 이제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 그 다음에 일반 증명으로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패턴이 원래는 일반 증명이 가장 넓게 쓰이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출제 빈도가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반 증명이 더 줄어들어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무학용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 증명이 제일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등식 증명은 근 5년 내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오케이. 제일 자주 출제된 자리는 부등식 증명이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기본은 그랬다. 여태까지는. 그리고 증명하시오가 나온 적은 없다. 근 5년엔. 오케이. 최근 5년엔 증명하시오는 나온 적이 없고 다 빈칸 넣기로. 빈칸 넣기로. 근데 약간 치사했던 건 교과서랑 올림포스 밖에서 나온 적도 있다. 거의 대부분은 교과서랑 올림포스 안에서 나왔는데 딱 한 번인가 2022년인가만 교과서나 올림포스에 없는 증명이 나온 적도 있기는 하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빈칸 넣기라고 하게 되면은 메커니즘만 이해했을 경우에 채워 넣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니야. 수능 기준으로 하면 꼭 그렇진 않아. 일반 증명에서 어렵게 되면 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무학용에서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빈칸 넣기가 미치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긴 하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디테일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문제의 유형별로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증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유형이 나오기도 한다. 자, 그게 지금 119쪽에 있는 유형이고요. 수학적 귀납법. 사실 근데 요 유형도 엔진에도 있고 부스터에도 넣기는 했는데 실제 무항유구 기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자,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383번. 자, 모든 제에서 n에 대하여 명제 pn 플러스 1 중 하나가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2가 참이다 라고 했다. 이 중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인 걸 확인하고 싶은 그 어떤 넘버의 명제, 그 앞에 바로 앞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얘는 참이다. 물론 둘 다 참이라도 참이 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게 하려면 P1이 참, P2가 참, 이 두 개가 참이면 모든 자연수 참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P1이 참 하나로는 왜 안 되지? P2가 참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n이 1부터 성립하는 녀석이라서 이 명제로 확인하는 건 P3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P1이 참이면 P3이 참인 건 맞아. 오케이. 그럼 P3이 참이 되는 순간 P4, P5, P6 다 참될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딱 P2 하나가 참이라는 게 확인이 안 돼. 그러면은 P2가 참이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P1이 참이다가 안 나와. 나머지 P3, P4, P5 그리고 다 나오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이제 보기에서 좀 다르게 문제에서 표현을 해놨는데, 자, 기억에 P1이 참이면 이의 양의 배수 K, 짝수를 얘기하는 거야 되는 거지? 자, 짝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P1이 참인 걸로는 누구를 지금 참이라는 걸 못해? 누가 참이라는 걸 확인을 못해줘? 2. 그러면은 모든 짝수에 대해서 참, 이게 맞아 틀려? 틀리지. 딱 2 하나 걸려서 틀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에 P2가 참이면 똑같이 써놨어. 그럼 P2가 참인 걸로는 뭐만 안 된다고? P1만 안 된다고 했잖아. 나머지는 다 되고. 맞아? 그러면은 모든 짝수가 참인 건 맞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P1은 1은 홀수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응. 기억에 응. P2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응. 2에 대해서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P3이 되는 순간 P4가 되거든. P1이 참이면 P3이 참이잖아. P3 다음에 P5 아니야? P3이 일로 들어가면 P4가 참이 되거든. 기억에서 기억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성립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오케이. 이걸 전제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P1이 참이면 P3 참.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가 반드시 P5로 가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P4 입장에서는 P2, P3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야. 얘보다 2자근수, 1자근수 중 하나가 참이면 참이라고. 그러니까 P4 입장에서 P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P3이 지금 참이잖아. 맞아? 그러니까는 P4가 참이야. 당연히 P5도 참이고. 주기가 2로 아니야. 왜냐? 요 중 하나가 참이면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그러면 주기가 2가 되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 Pn과 Pn 플러스 1 중 하나가 참이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주기가 2가 아니야. 딱 P1과 P 사이에서만 서로 한쪽을 증명을 못해줘. 나머지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주기가 몇이야? 그치, 주기가 1이잖아 이게. 이해돼요? 시작할 때 P1, P2 사이만 서로 어떻게 못해주고 그 뒤는 다 돼 이게. 주기 1로 볼 수 있어. 납득? 이해돼서요? 자, 그러니까는 기억에서도 그렇고 니은에서도 그렇고 기억에서는 P2 빼고 다 참이고 니은에서는 P1 빼고 다 참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문제가 이렇게 써놔서 오히려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야. 주기가 2인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근데 이거 주기가 2가 아니야 원래.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디귿에 P1, P2 참이면 모든 자연수 K로 P, K가 참이다. 아까부터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모두 참이라고.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딱 얘네 반대편만 안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기를 1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 거지. 원래 이거 증명할 때. 일반적으로 일부러 주기를 2로 만들고 일부러 주기를 3으로 만들고 이런 짓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내는 놈이 변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다.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하세요라고 만들었을 때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빈칸 넣기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거는 또 무항용어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등식 증명. 자, 가장 기본이 되게 되는 것인데 여기 빈칸 넣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38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자, n 세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 알고 있는 공식을 그 시그마 유도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납법으로 증명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는 요렇게 표현해놨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를 갖다 선호하는 편이고 그거는 실제로 어떻게 쓰지 크게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자, n이 1일 때 좌변은 딱 1의 세제곱만 있는 거지. 맞지? 2의 세제곱 하나를 더해 놓은 것이고 그게 1.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이해되니? 되게 상식적인 형태인데 그래도 증명할 땐 일반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1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을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오케이? 확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물론 빈칸 넣기 문제 같은 경우 여기를 되게 빠르게 스킵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2번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원래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줄이에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자, 실제 일반 증명에서는 이 명제 모양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등식 증명이나 부등식 증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케이? n이 k일 때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게 되는지 논리 전개를 쭉 해가지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로 넘어간다. 이게 언제 가지게 되는 특징이냐?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에서는 요 구조를 띠게 돼 있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논리를 갖다가 쭉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자, 여기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k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딱 요 줄 바로 앞에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게 돼 있는 거야. 등식 증명과 분식 증명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내가 목적한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중간을 갖다 이렇게 채워 넣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중간을 채워 넣을 때 요령이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을 먼저 맞추는데 일반적으로 왼쪽을 맞춰주는 게 더 쉬워요. 식 구조는 보통.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필요하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맞지? 그래서 이 줄에 들어가게 되는 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자 이런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이 줄을 써주고 넘어갔냐? 안 써주고 넘어갔냐? 써주고 넘어갔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가에 들어갈 걸 문제에서는 FK라고 했고 F1을 하게 되면은 8이네. 여기까지 답득? F1은 8이다 답내서 필요합니다. 8 더하기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더하면 좌변은 이제 1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을 해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 모양으로 일단 목적한 모양이 나오게 됐고 우변은 2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하고 그러면 등식 증명의 특징은 얘를 열심히 정리합니다. 열심히 정리를 해요. 그럼 이 모양이 된다. 이해되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분해서 인수분해지. 맞아? 자, 그러면은 그 과정을 갖다가 써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공통인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여기 여기 나와 있는 모양으로 보면은 여기 2분의까지 통째로 하려고 한 거야. 그럼 여기 이제 4분의 4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으면 자 여기는 뭐가 남냐? k 제곱이 남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을 거냐? 4배 곱하기 k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가 남아. 맞아?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뭐냐? k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맞니? 그래서 요렇게 정리됐으니까 n이 k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에 들어갈 식이 지금 얘다. 어차피 숫자 대입할 거니까 위에 식도 괜찮고 아래 식도 괜찮아요. 나에 들어갈 식은.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게 문제가 원하는 G1 값이야. 그럼 그게 6이지? 그럼 답은 이제 8 더하기 6 해서 14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지금 내가 이 식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알아야 이 식을 갖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답득?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 증명으로 넘어가려면 자, 수하 부등식 증명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좀 동원이 돼야 돼. 수하 부등식 증명에서 했던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B보다 큰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하지? A 빼기 B를 해서 0보다 크다라지. 이게 가장 기본이지. 오케이. 물론 제곱해서 빼는 것도 있고 나누는 것도 있어. 원래 수하에서 거기까지 배워. 오케이. 수하에서 부등식 증명을 할 때 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빼는 거나 아니면 나누는 것도 있어. 물론 제곱해서 빼는 거나 나누는 거는 부호가 통일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보통 자주 등장하지 않고요. 오케이. 주로 이 상태를 표준으로 합니다. 주로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 두 가지가 부등식 증명에는 추가로 더 필요해요. 오케이. 자, 어떤 차이냐면 등식 증명은 좌변을 먼저 맞추잖아. 맞지? 그러기 위해서 양변이걸 뭐 더하든 곱하든 뭔가를 추가를 했지. 그럼 걔가 목적한 이 모양으로 항상 정리가 되게 돼 있어. 항상. 아니면 등식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부등식 증명의 특징은 뭐냐면 좌변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줬어. 변형을 해줬어.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등식에. 더하든지 곱하든지 우변에다 뭔가 했어. 근데 걔가 목적한 모양으로 정리되지 않아. 목적한 모양이랑 걔랑 따로 놀아. 오케이? 그럼 걔가 뭐의 역할을 하게 되냐? 여기서 B 역할을 하게 돼. 우변 모양이. B 역할. 그러니까 목적은 A가 C보다 크다고. 오케이? 그럼 양면에 뭔가 더했다 곱했다 상태가 이 상태고, 그럼 추가로 얘를 갖다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 그럼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보통은 빼. 이해돼요? 자, 근데 이건 이제 빈칸 넣기다 보니까 이 표준 패턴을 벗어나는 빈칸 넣기가 나오기도 해요. 사실 그때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문제 만들어 놓은 사람의 논리를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오케이? 증명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부등식 증명 거의 다 이렇게 한다. 기본 패턴이다 이게. 자,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어디냐? 124쪽에 395번. 좀 좁은데. 자, 1단계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2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증명은 n은 4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4 이상의 n의 경우는 처음 들어갈 때 4로 시작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게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1단계. 오케이? 4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가서 n이 k일 때, 자, 2의 k제곱이 이상이다. k의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목적한 모양이 나와주려면 좀 좁으니까 얘가 할게. 목적한 모양이 나와주면 어떻게 하면 끝나게 되는 거냐?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 이상이다라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뒤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자, 요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게 된 건 역시나 등식, 부등식 증명의 특징이에요. 일반 증명에서는 이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리 전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좌변, 우변 중에 좌변을 먼저 맞춰준다. 오케이. 그게 일반적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려면 뭘 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양변에 2를 곱하면 으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좌변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양수리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들어가서 2k제곱 이렇게 되게 돼 있지. 이래니?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아무리 변형을 해도 죽었다 깨나도 이 모양이 되진 않는다고. 부등식 증명의 특징이야. 오케이? 그럼 뭘 해주게 돼 있냐? 2k의 제곱과 얘가 이 b자리라고. b자리. 얘가 이 c자리인 거야. k 플러스 1의 제곱의 대소를 비교를 해준다고. 이해돼요? 얘가 얘 이상이면 성공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빼. 이해돼요? 이걸 빼서 0 이상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요거를 빼면 식이 어떻게 되냐?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가 k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거든? 오케이? 그런데 얘가 k가 지금 몇 이상이 되냐면 이렇게 들어갈 때 k가
4 이상이 돼. 왜냐하면 n 대신 들어가는 거라서. n이 기본 전제가 4 이상이잖아. 여기 문제에서는. 맞아. 그럼 얘는 k가 1일 때 최소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게 돼 있는 2차함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럼 k가 4일 때 들어가면 4일 때가 최소값이야. 오케이? 그럼 이게 4 들어가면 얼만데? 7이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7 이상인데 보통 여기 부등식 모의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가 7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이렇게 쓸 때 왜냐하면 k가 4 이상이라서 그래요 라는 걸 쓰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빈칸은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었냐? 양변에 가 2를 곱하면 요 가 2를 곱하면 거기서 이 가에서 빼기 나. 요님이 나. 자, 그래서 요님이 다. 요렇게 지금 빈칸이 생겨 있는 거야.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의도를 파악해야 빈칸을 찾기가 쉽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걸로 가에 들어갈 수를 a, a는 2, 그 다음에 f, k가 k 플러스 1의 제곱, g, k가 k-1의 제곱. 자, 여기다가 숫자 넣어서 답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부등식 증명의 맥락을 얘기를 해보자면 다시 좌변 모양 먼저 맞춰. 일반적으로. 오케이. 모양 쉬운 데를 먼저 맞추는 게 그게 보통 좌변이야. 문제 내는 사람은 그렇게 내놔. 오케이. 그러면 그때 나온 우변 모양이 목적한 모양으로 변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2번 부등식 상태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목적한 식하고 얘하고 대소 비교를 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우변 모양은 보통 B자리, 목적한 모양이 C자리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뭐가 증명하면 돼? B가 C보다 크다. 부등면 거꾸로 작다로 증명을 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거만 지금 마저 증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뺀다야. 오케이. 근데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고 다른 식으로 정리할 거다 하면 그런 식으로 좀 찾아줘야 돼. 이해돼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다르게 찾은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다르게 찾은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또는 문제가 거기를 그냥 뭉개버리고 성립한다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빈칸만 찾을 거면 사실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이해되시나요? 문제 내는 사람이 거기다 빈칸 없이 뭉개버려서 그냥 넘어가도 돼. 그 과정에 빈칸을 해 놓으니까 보통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목적한 식이 결론 직전에 나오게 되는 건 등식 증명과 부등식 증명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일반 증명보다 쉬워서예요. 오케이. 그런데 부등식 증명이 더 자주 나오는 이유는 등식 증명은 너무 쉽고. 오케이. 부등식 증명 정도 돼야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고 애들이 자주 까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 증명이 사실은 제일 자주 나와요. 무학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에 몰려 있어요. 기출 문제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일반 증명법인데, 자, 여기서 제목이 이제 배수의 증명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일반 증명에서 다루는 게 배수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배수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증명. 자, 좀 더 폭넓게 사용되는 녀석이고요. 좀 더 폭넓게 사용되는 내용. 그러고 보니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까먹고. 122쪽에 389번은 이 유형이 아닙니다. 그냥 시그마의 성질 유형이에요. 잘못 들어와 있어요. 안 풀어도 되는 게 아니라 수열의 합단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원 문제예요. 요단원 문제가 아니라. 시험 범위 맞고요. 시험 범위 맞고 교과내 범위 맞습니다. 단지 요단원 문제가 아니라 앞에 수열 합단원 문제예요. 귀납법이 아닌 겁니다. 오케이. 귀납법 증명 문제가 아닐 뿐이지 수열의 합에서 빈칸 넣기 문제예요. 오케이. 자, 승리쌤이 헷갈린 거예요. 자, 일반 증명. 그러니까 일반 증명의 경우는 n이 k일 때
하면 원하는 게 이제 등식도 부등식도 아니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을 일단 만들어냅니다. 그때 이 성립하는 녀석을 갖다가 조건식으로 사용을 해요. 조건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만들어진 어떤 식 형태에다가 얘를 갖다가 대입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본 패턴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일반 증명을 할 때 가장 또 기본적으로 쉽게 낼 수 있는 녀석이 배수라서, 배수 증명이라서 배수 증명이 이 녀석을 좀 대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걸 390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세제곱 플러스 5n이 6의 배수임을 증명하자. 자, 그러면은 n이 1일 때 1 대하면 6 나온다 좀 생각하고요. 2단계 들어갑니다. 자, n이 k일 때 가정을 만족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k 세제곱 플러스 6k를 5k를 자 6의 배수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식 모양으로 뭐라고 쓸 거냐? 여기서는 6m을 택했고 6 대문자 n이나 뭐나 실제로 수능 기출 기준으로 보면 대문자를 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m은 원래 정수면 충분한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놨어? m은 자연수로 써놨어. m은 자연수. 기본적으로 이 수식 구조가 음수가 나올 리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로 음수가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 놓고 바로 어떻게 들어가냐? n이 k 플러스 1일 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k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5배의 k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얘가 6의 배수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디에 대입하는 게 식을 가장 깔끔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 식은 달리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전개를 하는데 전개하면은 k 세제곱에 플러스 3k 제곱에 플러스 8k에 플러스 2. 자,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맞아? 싹 전개하면 맞니?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k 세제곱이 제일 모양이 복잡하고 거지 같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거기다 뭘 대입하냐? 여기서 k 세제곱은 6m-5k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6m 플러스 3k 제곱에 플러스 3k에 플러스 2. 이렇게 됐냐? 여기서 보면 계산 틀렸어. 위잖아. 미안해. 이렇게. 맞니? 그럼 얘가 얘네들이 이 6으로 묶이는 거 보이죠? 맞지? 6m이랑 6은 6으로 묶이잖아. 그래서 6배의 m 플러스 1 요렇게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3k로 묶여. 그러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짝수다야. k 플러스 1. 연속한 두 자릿수 보면 짝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 같으면은 수상에서 증명하는 내용이었어. 수상에서. 근데 지금 수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할 수 있어. 근데 수원쯤 오면은 이게 기본 성립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가 된 거야. 이렇게 됐나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 연속한 두 자릿수의 곱이니까 연속한 두 자릿수의 곱이니까 하나가 홀이면 다음 녀석 반드시 짝이야. 이해되니? 하나가 짝이면 다른 녀석이 반드시 홀이고. 연속한 두 자릿수라. 맞니? 그러니까 홀 곱하기 짝은 무조건 짝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짝수인데 여기 3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는 몇의 배수?
3의 배수 2면서 짝수니까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쪽도 6의 배수, 뒤쪽도 6의 배수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6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일반 증명의 특징은 결론에 가서 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을 쓰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등식 증명이나 부등식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한 모양의 식이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에 등장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도 마무리에 등장, 여기도 마무리에 등장. 오케이. 근데 일반 증명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해보자면 목적한 식을 일단 쓰고 본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식을 갖다가 조건식으로 대입하는 데 써먹는다. 납득? 오케이. 자, 여기 빈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정리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얼른 다녀오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을 열라 막 생각해놨네. 계산 과정을 열라 막 생각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 게 갑니다. 계산 과정을 열심히 생각해놨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대 4다. 1대도 n 세제곱 플러스 5n은 6의 배수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일단은 빈칸 넣기 위주로 보기는 했는데 증명하세요 라고 나오는 문제도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올해 선생님은 출제를 하면서 또 증명문제 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학년 때 증명문제를 왜 이렇게 내? 3학년 때 증명문제를 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증명하세요가 안 나오는데 3학년 때 증명하세요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1학년 때 명제에서도 안 내고 2학년 때 기납법에서도 안 내는데 3학년 때 증명문제를 내. 미적분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여태까지 증명문제, 증명하세요가 나온 적이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상태는 증명 연습을 어느 정도까지만 해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문제를 풀다가 개별적으로 질문할 것들은 질문합시다. 테스트는 3교시.